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 D-100일 공매도 재개 전에 취해야 할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의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월 16일 날 6개월간 전체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시장은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 의하면 공매도의 금지 효과는 플러스 한 9%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죠.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매도란 과연 무엇인가? 공매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매도는 기본적으로는 없는 주식,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판다는 내용이죠. 주식에서 공매도란 차입해서 주식을 차입해서 매도하는 것, 그리고 매도해서 주식을 빌려서 결국은 팔고 주식 가격이 내리면 기본적으로 사서 다시 상환하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리를 잘 알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매도는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서 차입해서 팔아야 되지, 무차입해서 팔게 되면 이것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표는 공매도의 원리를 나타내는 표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공매도하는 세력을 지금 현재 이게 증권사도 될 수가 있고, 공매도는 외국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이저가 공매도를 하는데,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되죠. 어디서 빌려오죠? 연기금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빌려옵니다. 그러면 A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에 1000주씩 차입했다고 하면 지금은 10,000,000원에 주식을 1000주를 A라는 주식을 샀는 거죠. A라는 주식을 차입해 오게 되고, 그 차입한 이 공매도 세력이 차입한 것을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하는 거다. A 주식을 1000주를 매도한다. 10,000원에 1000주를 매도했을 때 이 주가가 공매도를 할 때는 결국은 이 주가가 어떠한 형태로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악재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았을 때 주가가 하락할 것을 알고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생각했던 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주가가 내려와서 9,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주식을 9,000원에 다시 사려면 주식을 다시 사죠. 그러면 주식은 나한테 1000주가 다시 들어오는 거고, 이 1000주를 상환하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빌려왔던 데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1000주를 상환하게 되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남잖아. 여기서 물론 빌려왔던 데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이것을 한다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어느 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기본적으로 과열되는 것을 조금 막아보겠다는 이런 취지이죠. 반대로 이게 공매도가 매도했는데 주가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해나고 팔잖아요. 그러면 손해나고 팔면 매수가 좀 더 가세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매도한 세력들이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 이슈가 이 시장에는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종목에 안 좋은 악재를 먼저 알고 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이 공유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공매도가 실질적으로는 순기능보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역기능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냐면, 공매도는 차입해서 공매도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이런 흐름으로 보는데, 그 공매도를 차입하지 않고 무차입으로 공매도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지 조항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2018년도에 공매도 건수들을 이렇게 조사하니까 여기에 상당한 그 무차입 경영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나 해외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사 증권사들이 공매도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은 거는 몇천억을 벌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세금을 때리거나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공매도해서 차라리 벌금 맞고 말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현재는 공매도를 선진국 시스템에서 공매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되, 공매도를 허용하되 이것들을 먼저 제도 개선해 주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이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가 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틱룰이라고 하는데, 공매도가 지금 현재 일정한 호가를 하향해서 매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향해서 매도하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공매도라는 것은 위에 호가에서 받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도 개선이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매도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공매도가 3월달 이후에 공매도가 없어진 이후에 주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중앙은행들의 그 공조, 이런 흐름, 경기를 살리려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앞서 있지만, 공매도가 없는 것은 오히려 작전 세력이나 아니면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는 헤지 펀드들에게는 이건 치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2017년 이후에 코스피의 공매도의 대금과 거래 비중을 보시고요. 아래 회색 선을 지금 현재 보면 이 회색 라인이, 이 라인이 지수인데,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공매도가, 과거에 공매도가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는 주가가 잘 올랐죠. 근데 공매도가 일정 부분 늘어난 데부터는 주가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렸는데, 공매도가 수급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이 흐름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약 한 9%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과연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공매도는 제약, 바이오, 이렇게 성장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음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단기적으로 주식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약간 버블의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지금 현재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반전했을 때는 처음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오니까 쇼크오버링이 많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올라온 걸 때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억눌려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공매도는 쇼커버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6%씩 이렇게 올라올 때 당연하게 이것은 쇼커버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은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바로 쇼커버링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는,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여기 보면 단기 자금이 집중되는 종목 중심으로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게 좋다. 특히 공매도가 많아서 그동안 막 가격의 억눌림이 계속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만 부여되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이 되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공매도 전에 특히 공매도 장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에
종목들이 트렌드가 살아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반전해서 기술적 반등 이상의 단기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많다면 이 종목 중심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하면 공매도가 올라갈 때마다 쇼커버링은 나오는데 추가적인 공매도를 당분간 할 수가 없어요. 9월달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공매도가 지금 현재 거꾸로 역기능을 할 수가 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주가에 올라갈 때 쇼커버링으로 공매도자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세요. 공매도가 막 판을 쳐가지고요. 셀트리온은 공매도 때문에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때 15만원대에서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상장 초이고요. 그리고 기대가 실적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았다고 봐요. 그럼 여기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도 이익이 안 났을 때잖아요. 근데 이익이 났음에도 이익이 나는 2019년도에도 못 갔던 이유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근데 공매도가 금지가 딱 나오고 난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블록딜이 있었는데 블록딜이 나왔을 때도 공매도가 이걸 미리 알았지만 매도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잔량이 많은 종목들은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쪽에서는 역시 공매도 세력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정말로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9월달 가서 그때 가서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공매도가 재개할 때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매도가 재개한다. 재개하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가 재개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죠. 재개한다. 그러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어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매도가 지금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절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차입 매도를 했을 때 이 벌칙 조항이 아니면 거래를 정지시켜 버리든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떤 조치가 나오는가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게임을 개인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정보가 뛰어나고 이렇게 무차입 이렇게 해서 내가 물리면 무차입했으니까 얼마를 차입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매도를 때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없는 걸 계속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이기는 거잖아요. 물량이 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업틱률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체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중소형주들보다는 실적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좋다. 그래도 공매도가 겁내하는 것은 실적이 겸비한 이런 거다. 실적은 이 시장의 불멸의 테마이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이 결국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에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해서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회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D-10일 동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트렌드가 살아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모멘텀 그리고 공매도의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6, 7, 8 여기에 가면서 계속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도 큰 일이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9월달 전후로 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만 잘 대응하면 여기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했다면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